자, 안녕하세요. 주식대장 교수입니다. 자, 지금 오전 10시 43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려도 많으실 거고, 그죠? 자,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지금 이제 손실 부분에 위치하신 분들은, 야, 내가 무슨 뭐 이상한 사채를 동원한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서 지금,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이 부분에서는 판단해야 됩니다. 2차인지 전업종이 빠졌을 때는 분명히 접근해야 됩니다. 해서 큰 수익을 지금 아직까지 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뭡니까? 예, 맞아요. 이 산업군의 이동을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향해야 될 거는 뭐라고 했죠? 5월에 있을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부분을 향한다. 사실 지금 4.4조 원 정도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 이게 MSCI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불발 사건이 나왔었죠. 거래량 부족이었던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러운 체질적으로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원하는 거는 적절한 몸집으로 한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월요일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전환되는 물량, 상환우선주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5월에 있을, 그죠? 뭐,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상품들 있죠. CB, 그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대략적으로 5만 원 후반대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프하게 따졌을 때 4배, 5배씩 수익 나는 애들은 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드릴까요? 최근에 있었던 공시 중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전환되는 물량이 나옵니다라고 했었죠.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죠? 예, 반등을 해냈죠. 24%. 자, 이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필드에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나름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두 가지의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악재가 시장에서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뭐라고 했죠? 아하, 단기 저점 신호로 알아도 된다. 두 번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단기 고점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우리 심리를 다룰 때 가장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논리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까진 끌어올린 건데 좋아요. 왜 다시 내려왔어요? 자, 이 부분을 말씀하실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 부분 이날도 변동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은 이 그래프 같지만 잘 보세요. 예?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 10% 변동성입니다. 10% 변동성. 작은 게 아니라고요. 예. 5조 원 가까이 있는 종목에 하루 시가총액 5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는 정말 많이 거래량이 등장했었죠. 이날. 그죠? 거의 뭐 600만 주 가까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200만 주, 그다음에 70만 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70만 주 보유해서 나와도 좋습니다. 결국은 뭐죠? 소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상에 받아들였을 때 이 사체 물량이 나오면 소화가 될까요? 무조건 소화를 시킬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시장은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건 뭐냐? 우리가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거는 오를 때, 그리고 올랐다가 빠졌을 때 거래량이 많죠. 빠졌다가 올랐을 때 이때도 거래량이 많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거래를 감소시켰던 이유, 이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데도 거래가 많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지금 이 노란 표시를 해놓은 게 하나입니다. 이날에 대한 종가가 36만 2천 원. 자, 이 곱하기 1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18만 1천 원이거든요. 종가가.
그러면 36만 2천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규칙을 지켜낸 거고, 이날까지도 33만 원을 유지한 거고, 36만 2천 원을 넘기지 않았고, 그러면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됐고, 지금 5월에 있을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채 물량들이 정말 과도한 부분인가?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타트업 기업이었죠. 자, 주가를 아무리 땡겨봐도 볼 수가 없어요. 왜? 2021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시초가는 얼마였어요? 8만 천 원이었어요. 8만 천 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죠. 오정강 씨는 삼성 SDI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다가 전해액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해서 나와서 만든 회사가 엔캠이죠. 그래서 삼성 SDI는 엔캠에게 수주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죠. 이 뜻은 뭡니까? 삼성 SDI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꿈의 배터리를 만든다. 만들 거 다죠. 그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엔캠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 이게 바로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게 뭐냐면 이거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소재는 리튬이온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처럼 사람처럼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전해액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뭡니까? 액체가 아니고 고체예요. 고체예요. 그러면 자, 전해질과 전해액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이 전해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요성이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삼성 SDI가 달려나가는데 어차피 배터리죠. 얘에 대한 부분이 더 목재는 효과가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단발적으로 딱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자, 1번. 삼성 SDI가 수주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죠? 중국, 그죠? 미중 무역 갈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IRA 법안. 그죠? 그러면 자,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중국산 광물을 쓰지 마라. 이게 지금 해소가 되었나요? 해소가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올까요? 노이즈죠, 노이즈. 그죠? 노이즈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있었던 상환 우선주에 대한 부분도 자, 제 영상 정말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제가 다 일러드릴 텐데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뭡니까? 상환 우선주 이야기 끄집어낸 다음에 이렇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멍멍이 소리입니다. 왜 멍멍이 소리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은 힘들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손실 중인 분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가 라이브 참여시켜 드릴게요.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 좀 이따가 후반 영상에는 제가 엔캠의 뒤를 이을 종목, 그죠? 그것도 하나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쥐타짜 안교수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상환우선주 이야기 끄집어낼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상환우선주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급락이 나왔다.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얼마다? 2,700억. 4조 4천억. 같이 비교하면 됩니까? 근데 미리 올랐죠? 당연히 이 리스크가 작용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4.4조 원짜리예요. 4.4조 원짜리라고요. 둘을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총의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 난다. 주가는 선반영돼 있어서 빠져 있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따 영상 한 번씩 같이 볼게요. 잠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엔캠에 대한 부분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조정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33만 원 이야기를 했어요. 넘지 말아야 된다. 그쵸? 여기 접근해라. 이렇게 했어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 더 공부 내용 중에 자, 반드시 여러분도 공부해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라이브 월요일 날 제가 진행할 거니까요. 이쪽으로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자, 돌아가 봅시다.
엔캠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엔캠 사업부를 한번 잡읍시다. 첫 번째. 사채 물량들 이런 거 쓸데기 없는 말 듣지 마시고요. 이따 보여드리긴 할 텐데. 첫 번째 뭡니까?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양극재. 기본을 알아야 돼요.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전해액의 중요성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배터리, 그죠? 이걸 만들기 위하다는 거예요. 못 만들어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차 가지 못하잖아요. 피를 잘 돌게 해야 된다. 충전과 방전을 원활히 해야 된다. 이게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뭐예요? 사실 양극재 기업들 지금 주가 다 안 좋아요. 근데 좋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에코프로머티. 왜요? 1위의 전구체 생산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1위가 어디죠? 중국이죠. 제란메이. 80%의 생산. 이게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내 생산량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는 게 에코프로머티죠. 엔캠은요. 전해액이죠. 그리고 빈층과 린층과 하는 회사 중국에서 전해액 1등이에요. 생산국.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수가가 오른 건 합리적이다. 아닌가요? 그쵸? 어떠한 악재가 나와 있나?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뭡니까? 이게 다 공부 내용이에요. 자, 공부방,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근거 없는 유튜버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이런 애들이 생겨났다고 해서 제가 열받아서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그죠? 논리를 알고. 자, 이런 것들 다 라이브로 제가 다뤄드릴게요. 엔캠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5월에 있을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도 다 알려드릴게요. 자, 뭐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 차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주식시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만 저도 올해 54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근데 쉽지는 않네요.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니까 감사하고,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한 부분 이따 영상을 다시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악재가 나오는 게 있는가? 상환우선주, CB, 컨버터블 본드 이야기만 계속 시작해서 끄집어내오죠. 상환우선주는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우선주를 따질 때, 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는 거를 그냥 우선주라고 해요. 이걸 배당 우선주라고 하고, 상환우선주는요, 기업이 망하거나 매각되거나 자녀 자산을 제일 먼저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환우선주를 일반주로 바꿨다. 즉 보통주 그냥 주식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엿바꿔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죠? 의결권이 부여돼요. 즉 투표권. 자, 어떠한 투표권을 발휘할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죠? 예,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정강 씨는요 아주 영석합니다. 증권사 지점 다니면서 정말 세일즈 잘해요. 예, 양 회장이라고 해서 HLB라고 혹시 아시나요? 바이오 기업? 전혀 다른 말 아니에요. 공부방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시나 세일즈 잘해요. 항상 IR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세일즈에 능하긴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똑같은 사탕도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맛있게 보이고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4조, 5조짜리 종목을 이렇게까지 1조 넘는 기업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세일즈만으로? 불가능하죠. 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공부가 돼 있어야 될까요? 안 돼 있어야 될까요? 그죠? 제2의 인캠이 나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못 찾겠죠?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한 달이나 됐네요. 한 달이나 됐어요. 예, 이때 14만 2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쫙 밀어버렸을 때 이게 좋은 부분인데 제2의 엔캠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히든 종목 하나 더 일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5만 원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원. 자, 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동반적인 부분의 주가 하락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오르는 이유, 똥인지 된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낚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동화기업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그러면 엔캠이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을 우린 봐야 될까?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위에서 때려 맞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거죠. 이거 제가 했던 말은 뭐예요? 예. 했던 말이 뭐예요? 산업군이죠. 자, 이거 자 좀 더 볼게요. 좀 더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앞으로 전략은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예측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빠그러지는 겁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를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우정강 씨 이름 나옵니다라고.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신주인 수권에 대한 부분, 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어떠한 부분이 나오죠. 주식 대차까지 하죠. 빌려주 자, 이렇게 해서 쭉쭉, 자, 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상환우선주의 이야기를 제가 꺼냅니다. 사채. 예. 자주 발행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분명히 향후에 5월에 있을 MSCI로 간다. 그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다시 회사입니다. 얘기해 드리면서. 근데 나쁜 건 뭐냐? 좋은 회사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가가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쵸? 자, 결국은 뭡니까? 향후에 36만 원 라운드 피겨. 이 부분까지 가는데 좋은 회사이지만 주가가 좋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10만 원 라운드 피겨 정도 오면 매수해보자. 전액에 대한 시장이 2차 전지 매도로 인한 수급 진입 예정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분명 다음날 접근해보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대요. 그 미친놈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수익은 내드리고 있나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채널을 하나 운영 중에 있어요. 자,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다룬다.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주기적인 모임을 가져서 저희가 소통하고 있죠. 향후에 잘 되실 경우에는 단 1,000원씩이라도 우리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자. 제가 사실 이런 그 사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 생활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만두고 자, 시장이 좀 너무 기울어져 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근데도 쉽지 않네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 공부합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이렇게 문자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금전까지 오갑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됐죠? 라이브 방송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쭉 끌고 가봅시다. 끌고 가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제가 했던 말이 뭐죠? 예. 미리부터 요런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선주라는 부분이 자,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면 더 알겠지만 자, 요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이거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 지금에 와서 뭐 종료일이 이제 사실 이때부터 전환 가능 일은 따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엿바꿔 먹을게요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것 때문에 근데 뭐 웬만큼 다 소화할 건 다 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블록 딜러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의 사이클은 지나갔어요. 이해되셨나요? 5월 정도에 한번 또 나올 거고 너무 개의치 마세요. 왜? 우리는 어차피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에요. 이 룰을 인식하시면 안 돼요. 간다가 아니고 35만 8,500원 5월에 MSCI 사채 물량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본전 게임만 할 겁니까? 아니죠. 뻔히 보이는 답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60만 원, 70만 원 가는 평가액을 만드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플레이어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영상 하나 더 봅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죠. 예, 공부할 때. 뭐라고 합니까? 고가는 가봐야 고가다. 그죠? 그 이후에 받아들이는 수능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몇 천억으로 운용해 봤냐 말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거 없는 애들이 내가 맞췄다 이러죠. 수능입니다. 자 봅시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때 뭐라고 합니까? 찍고 나서 33만 원. 정확히 33만 원에 끝나죠. 그리고 36만 원 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네가 잘났다는 거구나. 여기서 해서 매수하라고 했고, 그래. 여기서 또 네가 뭐 여기 곱하기 2가 36만 2천 원이니까 33만 원에 끝날 거다 예언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 그리고 금전을 지불하면서 그런 쓸데기 없는 거, 그런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맞췄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맞추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그만 찍어라 라고 해서 댓글 다시면 안 찍을게요. 예. 저도 이거 찍는 거 자체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울어지는 운동장 싫어한다.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항상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의 특성은 뭡니까? 똑같이 급등주를 상방에서 잡는 그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공부해 봅시다. 언젠간 여러분들도 고기를 잡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2의 인캡, 제3의 인캡. 그쵸? 자, 공부합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문자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3번 연속되게 되면 이거 풀 수 없어요. 통신사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주위에 계신 분한테 대신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도 맞췄다 이거. 그러면 요 부분도 맞출 수 있었나?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G타짜 안교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와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짜 종목들 몇 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급등 예상, 새벽 긴급 영상, 상환 우선주, 시간의 하락 이후 앱클론과 비교해 봅시다. 이거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 보시게 되면 채널을 만든 지 지금 한 20일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잠깐 봅시다. 새벽 4시 49분입니다. 3월 11일 영상이에요. 새벽에. 제가 세미나 가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찍었는데 오늘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히라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뭐 오늘도 간단히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 그리고 자 이거 똑같은 말 반복할 것 같으니까 자 무조건 오늘 받아냅시다. 자, 그래서 그래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산업군이 안 좋아졌습니다. 산업군 이야기 아까 안 했구나. 그것도 이제 일러드릴 건데 중요한 부분 봅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무조건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 구간입니다. 기회로 삼자. 자,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 다시 한 번 더. 그건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목요를 좀 더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게 시간 외에서 2.9% 빠졌다고 해서 난리를 칠 때요. 난리를 칠 때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 없다. 하락이 시작하더라도 반등의 무게를 두자.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좀 더 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차트쟁이들은 이거 5일선을 깨져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이미 얻어맞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라고 보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앱클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전환 우선주, 그죠? 이걸 전환 우선주잖아요. 자, 자 봅시다. 쭉쭉 가면서 예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자, 마이너스 3%에서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급락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시총의 규모가 다른데요. 자, 결국은 이때도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일러드렸습니다. 그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시겠죠? 그러면서 공부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3월 10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N캠 문자 주신 분한테 시초가
27만 6천 원 금방 해서 한번 끊고 가자. 대응 사유는 뭐예요? 영상 주제와 같이 상한우선주 이벤트 선반영된 주가, 단 향후의 재진입 비중 조절 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32만 원대 손실을 보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보자 했죠. 어떻게든.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보내보시라. 조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했고 이 부분이 24% 수익이죠. 당일만 하더라도 이날. 그럼 어때요? 손실폭을 축소하는 과정이에요. 그건 다시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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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건스텔 캐피탈 인터내셔널.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상한가를 쳤었던 기업이다 아니다? 상한가를 쳤었던 기업이다. 언제? 요 부분에. 자, 그럼 상한가 바로 바뀌어버리면 30만 원 직행이네요. 그럼 또 이제 차트댕이들은 또 얘기를 하겠네요. 야, 이건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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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들으실까요? 그러지 맙시다. 공부합시다. 실시간에 어떤 시장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중에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저는 항상 그 얘기도 해드립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분위기가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액에 대한 그죠? 그 미국에 진출돼 있잖아요. 공격적인 투자에서 이게 조금 훼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주가가 올랐던 걸 다 훼손시킬 수 있겠죠. 그게 아닌 이상은 노죠. 뭐 삼성 SDI 전고체 만들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예요. 얘네들이 2028년까지 양산한다고 하는데 고객사 물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년 남았죠? 최소 5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배터리보다 대략적으로 단가가 적어도 3배에서 4배 오를 겁니다. 비쌀 겁니다. 이거 어떤 한 3, 4억짜리 2, 3억짜리 차이나 탑재되죠. 어떻게 중저가에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낮추려면 나중에 경쟁 붙어야 되는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래도 영상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조목 하나 드려야 되겠죠. 자, 반드시 공부합시다. 일단 공부방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되고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공부방에서 항상 말씀드린 건 HLB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죠. 왜? 제롬펄 항상 중요한 게 이거 다른 말 아니에요. 이따 교육 영상 좀 첨부해 드릴 텐데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자.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시장은요. 제롬 파월의 이입에 따라서 금리 인상 동결 인하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은 이 동결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부채가 많은 이런 기업들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잘했던 투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엔캠도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알테오제라는 종목도요. 잘 봅시다. 그냥 올랐을까요? 바이오 종목. 금리 동결 인하기에 오르는 거예요. 달라진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다. 제주 반도체, 고대역 반도체, 그다음 뭐 저전력 반도체, AI 시장을 만나니까 몇 년 동안 안 움직인 것도 이렇게 8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잡주고, 이거는 우량주고, 이건 잡주입니까? 아니죠. 산업군을 만났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 타자. 지금 시장에서 보세요. 중소형주긴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어때요? GST. 고대역 반도체를 만나니까 이렇게 잠자다가 빵 올라버리잖아요. 그 무거운 현대차나 이게 시장의 공부라는 거예요.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위에 4822-8706으로. 자, 이따 세미나 참석을 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영상 끝까지 지켜봐시고. 자, 현대차. 이것도 뭐예요? 저 PBR 관련주. 시장의 하나의 산업군이잖아요. 일본에서 촉발된. 그죠? 왜? 자동차 회사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공장이 많죠. 순자산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이게 시장의 패턴이라고요. 그냥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다 못해서 여러분들 잘 봅시다. 비트코인이 사상 신고가 가다 보니까 이 위메이들도 코인, 그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왜 이거 박살 나는지 아세요? 코인값 박살 나면서 장국현 대표,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보면 산업군이라는 건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빠질 때도요, 항상 근거 있게끔 시장에서 뭔가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신성델타테크도 초전도체라고 해서 오르죠. 저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에 쉬어가는 과정에서 엔캠, 그 다음 이거 배터리 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 그랬더니 초전도체의 이석배 교수 등장해서 엮어버리네요. 이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세력은요, 합리적인 근거만 주게 되면 따라 붙는 거예요. 논리가 중요한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공부해야겠죠.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 엔캠 공부. 주위에 계신 분들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엔캠 공부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 초청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결론을 안 지었다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 알려드리겠다니까요. 시장이라는 충분 조건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럼 여기 빠진 거 중에 자 월요일 날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아까 힌트 좋잖아요. 뭐죠? 이런 애들의 힘이 5조짜리고 이게 10조짜리죠. 이쪽으로 힘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살짝 러프하게 힘이 분산이 된 거다. 원래 펀드 매니저들하고 하는 애들도요. 정확히 말하면 한 2, 300억 운용하는 애들이 많고 제가 몇천억 운용했었지만 현금을 잘 보유하지 않아요.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시장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관찰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유튜버들 따라가서 금전 비용 소비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님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하고 금전을 요구한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작년 7월 16일부터 제가 금융권 세미나 이제 연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툭툭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영상을 찍어드렸더니 어떻습니까? 산업군 아까 알테오젠, 엔캠, 신성델타테크, HLB, 제주반도체, AI 산업군 다 산업군을 쫓아서 했더니 어때요? 결국은 2,567%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수가 나온다고요.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면. 산업군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자.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자 멀리 볼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종목도 하나 골라놓은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산업군을 만나게 되면 아마 이제 제2의 인킴이라는 표현 뭐의 제2 이런 거 제가 안 좋아하는데 요것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다음 전해 그 다음에 소재 이 부분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것도 이제 세미나에 다룰 텐데 이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있죠. 앞뒤 없이 설명하는 것 같은데 분리막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되게 되면 폭발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맛이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다루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엔캠 비공개 IR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있고요. 기관 대상으로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광무 매각합니다. 매각할 거고요. 원래부터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 하나 인수를 할 겁니다. 리튬염을 제공받기 위해서 있었죠. 안정적인 수급 나와서 하나 인수한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울어지는 운동장 볼 차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 이것도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 개인 폰이니까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마시고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가 증명하는 투자자가 되질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다 맞추긴 했지만 시장이라는 변동성과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특정적인 사실이 발생됐을 때는 아무리 용가리 통뼈도 주가 훼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때 이런 우선주다, CB다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하면서 여러분들 심리를 동요시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서 온 코난이 아닌 이상 주가에 대한 부분, 산업군이 형성되지 않고 발달되지 아니한데 얼마 무조건 갈 겁니다라고 해서 딱 찍어서 하는 애들은 애널리스트의 영역이라고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시장의 수능과 산업의 사이클이 변동됐을 때도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솔직하고 겸손한 그런 어떤 이제 여러분의 동반자가 돼 볼게요. 자, 한 달에 2번 정도 우리 모임 하시는 거 아시죠? 가서.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요새 여러분들 만날 때도 술은 못 먹어요. 그래도 커피 한 잔 먹고 인생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도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해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미나 하나 예정 중에 있는데 자, 일단 한번 확인했고요. 여의도 세미나 시장을 읽는 방법. 자, 괜찮으셨죠? 그죠? 자, 산업을 이해하자. 엔캠 신성델타테크 후속주 주식타짜 안겨서 이거 운영사에서 붙었던 이름이에요, 제가. 자, 인생의 선배님들 한번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에코프로머티, 엔캠, 신성델타테크도 여기서 엮여서 했는데 봐봐요. 산업군을 형성되게 되면 초전도체든 뭐든 다 등장해서 끌어버리잖아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광물. 아까 차트 잠깐 보여드렸죠? 6개의 증권사가 미리 집중 매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세 종목을 열거한다고 해서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 이하자 해서 연기금 투자자가 제일 먼저 앞에 앉을 텐데
이세희 선배님 조금 비좁긴 하지만 제가 소강당에 디스플레이 화면 열어놓고 참석할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읽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 한번 뵈자고요. 01048222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쪽으로 엔캠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리 한번 최대한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산업군을 이해하자 할 때 엔캠과 아까 했던 말 중에 이게 있죠. 제가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서 사채 물량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 덕산테코피아 그죠? 솔브레롤스 어때요? 아까 이거 같이 급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솔브레롤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덕산테코피아 실적 둔화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7% 받았다가 플러스로 끝나죠. 어디 보이지 않으세요? 자, 잘 생각하세요. 선발성과 후발성이 있을 뿐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합시다. 엔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3번 이상 불발 나오면 이거 풀 수 없어요. 주위 계신 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럼 공부방에서는 어떤 영상의 공부를 다루는가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